네, 지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재미없지만 이 안에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들 어떤 베팅의 순간인 건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베팅의 순간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휴비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한 종목인 걸로.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휴비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저처럼 여러분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휴비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비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경 맞추러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도수제죠. 안경 이렇게 턱 끼대고 이거 하죠. 그게 휴비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안 기계라고 저희가 불리우는데요. 휴비츠가 지금 이제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 좀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제 휴비츠라는 이런 지금 현재 뭐 다양한 의료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선글라스를 쓸 계절이 왔죠. 안경을 쓸 계절이 왔고요. 네.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휴비츠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계들이 장악했던 중국 시장인데요. 물론 이제 중국에도 로컬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중저가 어떤 개념인데 휴비츠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어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다양한 매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리오프닝 관련하면 뭐 항공 뭐 이런 것들만 쳐다보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제 안경을 새롭게 맞춘다라는 어떤 뭐 이런 뇌피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휴비츠에 대한 개념 새롭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안경과 색안경을 쓰자라고 딱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색안경이라는 것은 좀 어떤 뭐 불편한 의미가 아니라 선글라스의 의미죠. 네. 하나 맞추셔야죠. 네, 하나 사야죠. 면세점 가서 사고 싶네요. 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면세점 가서 살려면 면세점은 휴비츠는 상관없죠. 면세점은 휴비츠는 상관없고 그럼 대한항공을 사야 되고 면세점 아니고 동네에서 맞추시려면 휴비츠를 사셔야 되고 네. 갈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이틀 동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추세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결국 용기 있게 접근하시는 분들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목표가는 현재 지금 제가 좀 단위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12,000원과 9,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휴비츠 주가가 4% 넘게 올라 1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12,000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베팅의 순간입니다. 네,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어요? 이마트도 매수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양한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마트가 지금 이제 자회사인 스타벅스 코리아 400원 올렸어요. 이거 좀 부담됩니다. 하지만 부담 안 되고 먹을 사람은 먹죠.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두세 잔씩 마시는데 이런 모멘텀이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 다양한 어떤 자산 유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만 차트가 장기간 횡보했어요. 상당히 저런 횡보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닥권이긴 합니다만 아주 진바닥에서 회복했다. 라기보다는 진바닥 지금 횡보하기 이전에 쌍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횡보했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횡보한 만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닥에서 기고 있다라는 것들보다는 일단 한 단계 레벨업해서 기고 있다라는 것은 향후 모멘텀만 터진다라면 긍정적일 수 있다. 지금 이제 다양한 리오프닝 관련주들 앞서 코너에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너무 눈에 도드라지는 종목.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올라가야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데 휴비츠 같은 경우도 올라가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종목 말씀드리면 이거 사야 돼? 좀 밀어두자. 일단 그거보다 대한항공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하시죠. 차라리 이런 종목 가지고 차분하게 모아가신다라면 어느 순간 딱 올라왔을 때 다른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사야 돼 말아야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다 물량을 던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개별적인 이슈로 올해 이제 자회사의 쓱닷컴이 또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건 또 이마트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죠. 쓱닷컴 같은 경우도 과연 이익이 나느냐예요. 지금 이제 11번가 같은 경우도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 좀 그제 뉴스 나왔는데 쓱닷컴도 이제 마찬가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온오프라인에 있어서 강자다라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아마존 같은 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진출한 경우인데 그건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마트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출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면 상장과 관련된 새로운 모멘텀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7만 원인가요? 예, 목표 17만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베팅 여러분들 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더전 비전입니다. 네. 더전 비전도 뭐 제가 계절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신 네, 종목이지 더전 비전 않나요? 더전 비전 같은 영업이익이 좋죠. 더전 네. 비전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살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전 비전 같은 경우 계절적으로 이게 무슨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다 쓰는 회계 프로그램이죠. 뭐 매일경제같이 이렇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회계 부서가 있고 자체적인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3, 4, 5 회사를 운영하신다라든지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회계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더전 비전을 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5월 달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저거를 가지고 그대로 데이터를 세무서에 넘기면 세무서는 더전 비전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저게 더전 비전이 무서운 게 뭐냐면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저도 라디오 자동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다양한 광고를 듣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들이 요즘 부쩍 늘었어요. 이거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건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엑셀 가지고 만든다는 건 가능하죠. 문제는 더전 비전을 쓰다가 아무리 싼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엑셀에 지금 종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래 한글 같은 경우도 지금 엑셀과 거의 비슷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전환율이 제가 알기로는 98,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가 넘어가다가 한두 개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회계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숫자가 변화한다? 그걸 찾아낸다? 불가능하죠. 따라서 더전 비전이 경제 혜자를 갖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더전 비전이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있어서 경제의 격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지긴 했고 더전 비전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진출한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 좀 뭐 모멘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항상 계절적으로 보면 5월 달 앞두고서 한번 주가가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차트가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전 비전은 좀 걸러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주가가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완전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모멘텀을 또 벌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더전 비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거 아니죠? 네. 소장님. 아니 오늘 채팅방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빠르시냐고. 앞선 코너에서 밀린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아니요. 네. 아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천천히 그냥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가시고. 창길 아나운서를 보니까 네. 좀 기분이 좋아서 흥분돼서 좀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더전 비전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주가가 참 많이 빠진 종목이긴 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목표 주가는 어느 목표 주가는 정도 5만 보시는지. 5천 원이고요. 손절 라인 4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지난해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오늘 4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일단은 5만 5천 원까지 더전 비전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베팅의 순간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어떤 베팅하시겠어요? SK스퀘어에 대해서 저는 뭐 SK텔레콤이 SK스퀘어를 인적 분할할 때 긍정적인 코멘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 SK스퀘어도 인적 분할한 이후에 SK스퀘어를 먼저 매수 추천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주가 올라왔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SK텔레콤을 또 추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주가 움직임 좋죠. 근데 SK스퀘어 중립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중립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 제가 저기 그 작가님한테 보낸 네. 그 문구를 한번 좀 화면에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겁니다. 네. 뭐냐면 SK스퀘어가 이번에 그 원래 그 상장할 그러니까 이제 인적 분할할 당시 SK그룹에서 SK텔레콤 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과 비통신이 섞여 있다 보니까 SK텔레콤의 적정한 가치 밸류를 따지기 어렵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따라서 LG화학도 LG엔솔과 결국 물적 분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두 개로 똑같이 이제 해서 주주분들이 하나는 SK텔레콤도 가질 수 있고 SK스퀘어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비통신 회사를 SK스퀘어로 다 몰았습니다. 비통신 부분에 있어서 뭐 하이닉스 지분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분들을 모으면서 이 회사들이 똘똘한 회사들 많죠. 똘똘한 회사들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키워서 상장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SK 지금 텔레콤이 얘기했던 로드맵이에요. 근데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달에 윈스토어라는 회사를 상장을 지금 이제 공모 일정이 다 나왔습니다. 예상 공모가 밴드까지 다 나왔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윈스토어 같은 경우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윈스토어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다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장 예정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트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6년 된 회사더라고요. 윈스토어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분 있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다 휴대폰 쓰시잖아요.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물건을 살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맞아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어떤 뭐 iOS랑 이제 좀 등재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저는 LG엔솔 사태 이후에 이제 언론들이 기업을 공모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좀 삐딱한 시선, 아니 삐딱한 시선이라기보다는 냉정한 시선이죠.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시는데 기사를 보면 윈스토어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흑자였어요. 재무제표를 저도 찾아보니까 재작년에는 한 20억 정도 흑자였어요. 근데 작년에 얼마였냐면 600억이 적자였어요. 적자인 회사가 올해 상장을 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밸류를 어떻게 따져줘야 되죠? 600억 적자인 회사가 얼마 밸류를 받아야 되겠죠? 얼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폐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관행, 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관행 같은 게 상대 가치를 따집니다. 상대 가치. 제가 항상 예를 들어는 게 그죠. 같은 방송이니까 차용주도 차용주 가치를 따져주지 말고 연불리 가치를 따져달라. 제가 예를 드리는 게 항상 그겁니다. 네. IPO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피어 그룹이라고 전문 용어를 쓰죠. 왜 이렇게 전문 용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갖다 붙인 그룹들 보면 아마존, 알파벳, 카카오랑 우리는 같은 인터넷 그룹이다. 따라서 걔네들 매출 대비 PSR이라는 개념을 또 갖고 왔어요. PSR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필리피 씨인가 그러는데 그분도 PSR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가 최근에 저희 걷어들여서 PSR이라는 게 적정한 밸류를 평가할 수 없다고 걷어들인 개념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누니까 평균 PSR이 7.1이 나왔고요. 7.1을 얘네들 매출액에다 7.1을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역산해서. 그래서 1.5조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들이 그랬답니다. 뭐 아무래도 훌륭하신 정말 우리나라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증권사 IB팀. IB팀이라는 건 증권사 꽃이거든요. 연봉도 굉장히 많고 거기 들어가려고 모든 증권회사 증권맨들의 꿈은 IB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적정 가치를 따졌으니까 이게 뭐 만다 틀리다 저 같은 사람이 논의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SK스퀘어가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상장시킨다? 별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뭐 연초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과도한 할인율에 네. 뭐 IPO 랠리가 임박했으니까 좀 볼만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좀 반대되는 의견을 주셨고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원스토어와 SK쉴더스가 올해 상반기에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뭐 이것도 좀 진행 과정을 봐야 되긴 할 것 같고 네. 사장님께서 주신 의견 여러분들 잘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베팅의 순간은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